네, 안녕하세요. 카드단말기 포스트비 대표 홍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무선카드 단말기는요, KSP P4100Q 모델입니다. 제가 내일 오전에 택배로 발송을 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 업체는 경북 김천에 있는 GMB라는 상호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서류를 제가 며칠 전에 받았고요. 그리고 서류하고, 그리고 이제 매장 사진들이 있습니다. 간판 사진, 그리고 매장 출입구 사진, 그리고 매장 내부 사진, 이렇게 매장 사진과 그리고 서류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서류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대표자 통장입니다. 그리고 대표자 신분증. 자, 이렇게 서류와 매장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9개 카드사가 있죠. 현대, 롯데, 삼성, BC, 국민, 농협, 하나, 신한우리 9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무선카드 단말기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유심칩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유심칩이 들어있기 때문에 개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개통하는 것처럼 이 무선카드 단말기도 개통을 해야 되고요. 매월 통신비가 11,000원씩 발생을 합니다. 월정액이에요. 카드 결제를 하든 카드 결제를 하지 않든 매월 11,000원씩 통신비가 지불된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통 업무를 진행을 해드렸고요.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사실은 010으로 시작하죠, 번호가. 근데 무선카드 단말기는 010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012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개통 업무부터,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9개 카드사가 있죠. 현대, 롯데, 삼성, BC, 국민, 농협, 하나, 신한우리 9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을 다 해드린 상태에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 김천에 있는 GMB라는 상호의, GMB라는 업체의 데이터를 여기에 사업자 번호도 집어넣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세팅을 제가 해서 내일 오전에 택배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선카드 단말기를, 죄송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오늘 신청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서류와 매장 사진들 있죠? 서류와 매장 사진들을 다 저에게 보내주면 제가 개통도 하고 9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막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세팅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하면 내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받고 나서, 기계를 받고 나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진행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기본적인 과정을 다 했으니까요. 자, 여기다 이제 사업자 번호를 제가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업체 사업자 번호를요. 이렇게 해서 00284네요.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벤 부여 단말 번호가 있습니다. 07628. 이렇게 벤 부여 단말 번호를 집어넣으면 출력이 되죠. 그러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집어넣어진 겁니다. 이쪽에. 그래서 GMB라는 업체죠. 이렇게 해서 포천에 있는 업체인데요. 이 본사는 포천에 있고요. 이제 매장은 김천에 있는 매장입니다. 업체 이름은 GMB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세팅을 이제 해드렸고요. 이 안에 이제 기본적인 것들도 또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한 가지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단말 정보로 들어가 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전화번호가 나오죠. 012로 시작하죠. 네, 012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012로 시작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012 012-24 뭐예요? 012-2460-9675네요, 번호가. 그래서 무선 단말기는요, 1년 약정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2년 약정으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년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을 해요. 그 점도 말씀을 드리고, 1년으로 약정하신 분들은 1년 안에 해지하면 당연히 위약금이 발생할 거고, 2년 약정하신 분, 통신 약정이 있습니다. 통신 약정을 2년 하신 분들은 만약에 2년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을 해요. 하지만 2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죠? 통신 위약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드릴게요. 무선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시다가 이제 사업을 접게 되어서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해지를 해야 됩니다. 해지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요금이 나와요. 네. 그 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인 세팅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소리도 나게 해드려야죠. 소리가 나죠. 버튼을 뭐 누르거나 하면 이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리를 하죠. 아까는 소리를 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자, 잠깐만요. 아이고, 기능 정보로 들어가서 초기 화면에서 상호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GMB라고 떴죠. 이제 용지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표도 이제 몇 장 나오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해야 되고, 회원 전용은 선택 출력, 가맹점 용도 출력, 현금 용도 출력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뭐 다 세팅이 됐고요. 이제 뭐 내일 택배로 제가 보내드리면 됩니다. 자, 그에 앞서서 이 KSP P4100Q입니다. 개괄적으로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말기는 용지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오픈을 열면 이렇게 용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안에 용지를 넣을 수가 있죠. 용지 교체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용지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요. 방향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죠? 보통 새 용지는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걸 띄면 됩니다. 새 용지는. 그래서 띈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닫으면 안 되고요. 이걸 밖으로 빼십시오. 반듯하게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뺀 다음에 이걸 닫아주시면 돼요. 닫을 때는 여기 가운데를 힘껏 닫으면 딱 소리가 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백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되겠고요. 글씨는 뒤로 가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뭐 계약서가 뭐 이런 할부 계약서가 이런 것들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백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돼요. 뜯을 때는요, 밑으로 해서 뜯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비스듬히 잡아당겨서 뜯어주시면 깨끗하게 뜯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뭐 KCP P4100Q, 그 다음에 날짜 3월 12일입니다. 2024년. 그리고 상호명, 그리고 AS 번호는 제 휴대폰 번호입니다. AS 번호는 제 휴대폰 번호고요. AS는 휴대폰 번호고, 여기는 이제 신용거래가 있고, 신용거래를 통해서 키인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집어넣으면 키인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고요.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소비자 소득공제하고 사업자 주출증빙으로 이제 발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 취소가 있죠. 이제 결제한 카드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 여기 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왼쪽을 보면 여기에 이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충전이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이걸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낄 수가 있습니다. 제끼면 여기에 보시면 리셋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리셋. 여기에다가 이제 뾰족한 뭐 볼펜이나 이쑤시개를 넣어서 또는 바늘을 넣어서 이 무선카드 단말기가 오작동을 할 때 눌러주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죠. 꺼졌다 켜집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 다시 작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바코드와 QR코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코드와 QR코드 결제 방식이 바로 뭐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다 결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시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의 웹을 다운받고 그 다운받은 웹에 본인의 카드를 넣어서 그리고 결제하는, 그게 바로 웹카드 결제 방식입니다. 웹카드 결제 방식도 바코드와 QR코드로 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바코드와 QR코드를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하죠. 단지 애플페이 결제는 안 돼요. 이 단말기는. 자, 이렇게 뚜껑을 열게 되면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죠?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여기 유심칩 보이죠? 자, 아까 그거 말씀을 드렸고요. 배터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를요, 이렇게 잡아 빼면 빠집니다. 그리고 새 배터리를 교체를 하게 되면 또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결제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하나씩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결제할 때는 이렇게 밑으로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칩 부분 있죠. 칩 부분을요, 이 부분에다 넣으면 돼요.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자, 칩 부분을 위로 가게 해야 됩니다. 이 칩 안에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카드 번호라든가 유효기간이라든가 다 들어있죠. 자, 넣을 때는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깊숙이 넣어주면 금액을 누르라고 뜰 거예요. 금액을 한번 해볼까요? 1236원을 해볼게요.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여기 밑에 입력 버튼이 있죠.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결제가 되겠죠. 그리고 회원용은 출력할 수도 있고 미출력할 수도 있고요. 미출력 해볼까요? 그래도 한 장은 나옵니다. 가맹점용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한 장은 나와요. 한 장은. 왜냐면 가맹점용은, 여기 보시면 가맹점용은 무조건 출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빼면 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5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님에게 할부를 몇 개월로 할 건지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직접 여기 무선카드 단말기 화면에다가 직접 본인의 서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5만원 미만의 결제 금액, 방금 제가 1236원을 결제했잖아요. 5만원 미만의 결제 금액은 할부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래가 일시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고객이 서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칩 부분을 위로 가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밑으로 깊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금액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54,123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할부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고객님에게 할부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물어보면 답변을 하겠죠. 뭐 일시불을 원하는 분도 계실 거고 3개월을 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3개월을 원하면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 분이 원하는 개월수를 눌러준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하지만 일시불 거래일 때는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시불 거래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다른 거 만지지 마시고 입력 버튼만 누르면 된다. 그리고 3개월을 원하면 3을 누르고 입력 버튼 누르면 된다. 그렇게 결제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실제로 해볼게요.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칩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액을 누르라고 하죠. 54,123원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개월수가 몇 개월로 드릴까요? 라는 멘트가 나올 겁니다. 일시불을 원하면 그냥 이 상태에서 입력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서명을 해야 되겠죠. 서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명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회원용을 미출력할 거냐, 출력할 거냐, 출력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두 장 나오겠죠. 한 장은 고객용. 자, 한 장은, 자, 이때 뜯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뜯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왔죠. 자, 두 장의 카드를 결제를 해봤고요. 이제 취소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수증을 좀 잠깐 살펴볼게요. 잠깐만요. 영수증을 한번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영수증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도 아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자, KCP 영수증인데요. 이렇게 카드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여기는 카드 번호가 나와 있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게 카드 번호고요. 이게 카드 번호죠. 51, 이게 카드 번호고, 그죠? 그리고 현대카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일시불로 거래를 했네요. 금액은 54,230원. 그리고 승인번호도 있습니다.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인번호입니다. 승인번호를 가지고 취소할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택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송장번호죠. 하지만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인번호입니다. 이것만 키포인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는 업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장수면, 청수면 선영도에 있는 업체입니다. 상호는 GMB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수증을 이제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할 때 두 장의 영수증을 결제를 해봤습니다. 두 장의 신용카드를 결제를 했어요.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여기 거래 취소 있죠. 눌러주시고. 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마지막에 거래한 신용카드는 직전 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신용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마지막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3번 눌러볼게요. 자, 마지막에 거래한 게 아까 54,123원이었죠. 이건 카드 번호고요. 그리고 승인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아이스카드를 넣어주세요. 맞으면, 확인되었으면 아이스카드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으면 취소가 되겠죠. 5만 원 이상은 취소할 때도 서명을 해야 됩니다. 자, 미출력 해볼게요. 회원용은요. 1번. 자, 그래도 회원용은 나오지 않지만 가맹점용은 한 장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4,123원이 이렇게 결제 취소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걸 보시면,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에 거래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거래한 신용카드죠. 1236원을 취소를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 취소를 눌러주시고, 자, 거래 취소를 눌러주신 다음에 1번이 신용거래 취소입니다. 그리고 3번 직전거래 취소는 알 수 있겠죠. 마지막에 거래한 신용카드 취소할 때. 그리고 그 이전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1번. 자, 카드를 넣어줘야 되겠죠. 이때요, 취소하기 위해서 고객이 올 수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를 넣을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카드를 넣어볼게요. 일단 있으니까요. 자, 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볼게요. 금액은 1236원입니다.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원거래 매출일자가 나오죠. 이 원거래 매출일자의 개념은 원래 언제 카드 결제를 했느냐 그겁니다. 만약에 어제 했으면 3월 11일이죠. 여기 보시면 주황색 버튼 정정이라고 있죠. 이 정정을 눌러서 숫자를 정정하는 겁니다. 그럼 어제 11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어제 정정 버튼을 눌러서 숫자를 바꿔주면 된다. 카드 거래한 날짜로 바꿔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거래했으니까 12일이죠.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승인 번호 누르라고 하죠.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승인 번호라고 얘기했습니다. 승인 번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수증에서. 자, 영수증에 보면 승인 번호라고 있죠. 이걸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승인 번호는 8자리예요. 00206 97입니다.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승인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그죠? 됐죠?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자, 회원용을 출력할 거냐 미출력할 거냐 출력해 볼까요? 그럼 2장 나오겠죠? 한 장은 고객용, 그죠? 고객용이죠. 한 장은 가맹점용.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가맹점용. 자, 마이너스 12,036원이 취소가 됐죠. 자,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결제를 해봤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취소까지 제가 해봤습니다. 이제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삼성페이는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삼성페이는 사실은 스마트폰에 이렇게 카드를 넣어서 다니는 분들이 삼성페이 결제를 하고 다니죠. 자,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은요, 상대방의 스마트폰, 결제하려는 스마트폰 뒷면을, 이게 뒷면이죠. 이 부분에다가 갖다 대면 돼요. 이 부분. 이 밑부분 있죠. 스마트폰 밑부분에다가 갖다 대면 됩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됐죠? 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 금액 누르라고 뜨죠? 금액 3,698원. 금액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자, 미출력 할게요. 회원용은요. 그래도 한 장은 출력이 됩니다. 자, 결제가 됐습니다. 취소 한번 해봐야 되겠죠? GMB. 자,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에 거래한 거죠. 마지막에 거래한 거니까 3번 직전거래 취소겠죠. 3번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3,698원이죠. 금액 승인번호 나와 있고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카드를 넣어줄 수가 없죠. 삼성페이로 결제했기 때문에 다시 갖다 대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고요. 이렇게 해서, 자, 준비됐죠? 그러면 밑부분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이렇게 대볼게요. 자, 뭐라고 나왔나요? 출력하면 되겠죠. 아, 미출력할까요? 고객용은요?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삼성페이 결제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자, 바코드, QR코드 결제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바코드와 QR코드는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좀 생소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뿐인데 상당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바코드 결제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게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카카오페이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카카오페이가 있죠. 이게 카카오페이예요. 카카오페이를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자, 다시 카카오페이 결제하기 눌러주시고, 이때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면 되겠죠.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볼게요. 자, 이 업체가 카카오페이 가맹점, GMB라는 업체가 카카오페이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으면 결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 가맹점이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아닐 거예요. 그래도 결제는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페이는 바코드와 이렇게 QR코드 결제 방식입니다. 이 매장에 오신 손님들 중에서 이렇게 바코드를 내밀면서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죠.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근데 당황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잠깐만요. 여기 화면이 불이 나가니까 디스플레이를 조금 시간을 한 2분으로 할게요. 불이 꺼지니까요. 화면이 꺼지니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QR코드를 읽으려면 단말기에서요. 여기 신용이라고 있죠. 신용거래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를 눌러준 다음에 이때 바코드 사용 가능이라는 멘트가 떴죠. 보시면 불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게 스캐너에 불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 스캐너를요, 여기에 갖다 대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대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금액을 입력하세요. 멘트를 뜨죠. 그럼 금액을 입력하면 돼요. 이렇게. 36,580원. 결제는 안 되겠죠. 출력. 2번 해볼게요. 자, 미등록 가맹점 뜰 겁니다. 이 업체는 아직 카카오페이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되는 것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웹카드로 한번 해볼게요. 웹카드로. 웹카드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면 이런 게 웹카드입니다. 여기 신한카드 있죠. 이 신한카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신한카드를 가지고 다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웹을 다운받고 웹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한카드를 등록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한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웹카드로 결제를 하는데요. 웹카드 결제가 바로 간단합니다. 웹카드가 어떤 결제 방식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웹카드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QR과 바코드라고 있죠. 눌러보면 이렇게 돼요. 비밀번호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바코드, QR코드 이렇게 결제가 할 수가 있죠.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볼게요. 자, 이런 QR코드를 읽으려면 이 스캐너를 활성화시키면 되는데요. 여기 신용거래를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바코드 확인, 사용 가능이라는 멘트가 떴습니다. 이때 되면 돼요. 자, 대볼게요. 이렇게. 자, 금액 누락하죠. 금액 입력해 볼게요. 8,978원. 자, 금액 입력했죠. 입력, 출력, 결제됐습니다. 여기 뜨죠. 이렇게. GMB에서 8,978원을 결제했다라고 뜹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자, 취소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취소는 거래 취소 눌러주시고 3번이죠.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직전 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바코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돼야 되겠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다시 취소를 해야 됩니다. 바코드 사용 가능하다고 떴죠? 이때 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아이고, 시간이 오버됐네요. 다시 거래 취소 눌러주시고
방금 전에 결제했으니까 직전 거래죠. 3번. 자, 이때 바코드 사용 가능이라는 멘트를 합니다. 그러면 스캐너가 활성화됐고 이제 되면 되겠죠. 바코드에 이렇게. 자, 출력해 하면 되겠죠. 취소됐죠? 자, 어떻습니까? 취소됐죠. 3,000, 8,978원이 취소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8,978원이 취소가 됐죠. 자, 지금까지 KSP P4100Q 모델입니다. 모든 결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외에 제가 설명드릴 게 또 많이 있지만 결제하는 방법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림으로써 KSP P4100Q 모델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사용 가이드 영상으로서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거나 제가 전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